네. 그럼 시간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그냥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에서 사업하고 있는 큐에메랄드 최향미입니다. 저는 현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고요. 보육 현장에 한 15년 정도 몸담고 있으며 어 MZ 세대로서 지금 현재 알파 세대인 11살, 7살 아들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미 사업도 투잡으로 재밌게 병행하고 있고요. 처음 제가 강의 제안을 받았을 때 강의 주제를 무엇으로 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생각해 봤는데, 제가 제 주변에 대부분 육아를 하는 아이를 육아하는 영맘들이고, 그리고 제 파트너들 또한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어린이 면역으로 소비자 관리를 하다가 사업자 후원까지 된 케이스라서 제가 어린이 면역이라는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잘 들리시나요 혹시? 한번 네. 확인하고 시작할게요. 잘 네. 들려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 보육 현장에 있을 때, 보육 교사로 현장에 있을 때 생각보다 어머님들께서 약을 정말 많이, 그것도 자주, 그것도 아주 소중히 먹이는 걸 경험을 했었거든요. 약병을 주시면서도 점심 먹이고 이거 꼭 먹여 달라 하시면 혹시라도 상하면 안 되니까 항생제는 냉장 보관해 달라고 하시고, 진짜 그럴 정도로 원마다 아마 투약함이라는 거는 없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밤마다 다 이렇게 투약함이 있는데요. 혹시라도 아이들과 이제 뭐 생활하면서 깜빡하고 약을 안 먹이는 날에는 정말 그 부모님께서 엄청 화를 내시면서 그런 불효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한테 약은 아이들이 크면서 자연스럽게 먹는 거, 안 먹으면 큰일 나는 거, 이런 고정관념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다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저도 결혼하고 아이 둘 낳았는데, 제 아이들 둘 다 100일을 전후로 요로 감염, 폐렴, 기관지염 다양한 질병을 거쳐가며 약뿐만 아니라 입원도 되게 자주 하게 되었어요, 반복적으로. 그래서 저는 그냥 아이들이 아프면서 당연히 크는 거고 약 먹으면서 크는 거고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본 게 그게 다니깐요. 그래서 저도 스폰서님께서 "너무 아이들이 자주 아프니까 뭐 뉴트라이트로 바꿔 먹어보지 않을래?"라고 했을 때 저는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고, 약에 굉장히 의존했으며 의사 선생님 말은 어 되게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 권의 책으로 저는 약에 대해서, 병원에 대해서 고정관념이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감기약은 감기를 치료하는 약이 아니라 가래, 콧물, 발열 등을 증상을 잠시 억제하는 약일 뿐이고, 그 어떤 약도 감기를 근본적으로 치료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항생제를 100일 이후부터 돌까지 매일 그걸 매일 먹였거든요. 그 이유는 저희가 요로관념이 있으면서 어쩌면 역류가 있다고 신장이 망가지면 안 되니까 "항생제 매일 먹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대학병원에서 말씀하셔서 저 매일 먹였어요, 정말 소중하게. 이거 아니면 우리 아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랬더니 정말 자주 아팠고 매달 입원을 했었고, 그래서 스폰서님께서 저를 인제 만나고 싶어 하는데 제가 시간이 병원에 자주 있다 보니까 병원으로 팔로우업을 오시곤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감기와 독감은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사실 저희가 정말 정보가 없을 때는 '감기를 그냥 내버려 두면 독감으로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초장에 이거를 고쳐야 돼.' 이렇게 생각해서 약으로 많이 다스리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감기는 콜몬 콜드고 독감은 인플루엔자거든요. 그래서 발병 원인이 아예 다른 질병인데 정보가 없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감기는 세균성보다는 바이러스로 옵니다. 그리고 시작은 뭐 서서히, 그리고 고열은 드물게 열이 발열이 되고요. 뭐 콧물, 인후통은 굉장히 흔한 증상이죠.
그리고 두통과 피로감이 있고 예방약은 없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일 흔하지만 만병의 근원은 아니고 감기는 오히려 감기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만들어지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기약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항생제. 저도 엄청 소중하게 생각했던 이 항생제가 감기 바이러스에는 되게 무력해요. 그리고 보시면은 항생제를 눈먼 장님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거를 먹었을 때 항생제는 내 몸에 들어왔을 때 장속에서 유입균, 유해균을 다 그런 균들은 다 죽인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우리 아이가 면역이 엄청 떨어져서 매번 입원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항생제는 사실 정말 위독한 경우, 정말 급한 경우를 제외하면 그렇게 먹일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병원에서는 사실 항생제 필요하지 않은데도 항생제를 처방하는 이유는 환자 상태가 악화될까 봐, 그럴까 봐. 사실 기침 몇 번 하는 것도 폐렴으로 갈까 봐, 그리고 콧물 줄줄이 독감으로 갈까 봐, 예를 들면 중염으로 갈까 봐, 그럴까 봐 약을 미리 먹이는 어머님들이 굉장히 많고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약은 작용이 있으면 반드시 부작용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거 동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동영상이 플레이가 안 돼서 너무 아쉬운데요. 그러면 제가 최대한의 노력을 한번 해 볼게요. 잠시만요. 소리가 조금. 아이의 얼굴살이 벗겨져 벌건 속살이 드러났습니다. 가볍게 잡기만 해도 보이시나요? 피부가 밀리고 찢기다 보니 팔과 다리 할 것 없이 온몸에는 붕대를 감았습니다. 지난 9일 4살 아이의 몸에 갑자기 이런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콧물 감기가 떨어지지 않아 동네 소아과에서 약을 처방받았는데 사흘이 지나자 아이의 몸이 붓고 여기저기 물집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아이가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아이를 손으로 붙잡았는데 이게 피부가 녹아내리더라고요. 솜사탕에 물이 닿으면 이렇게 스며들듯이. 진단받은 병명은 스티븐 존슨 증후군. 감기약에 들어있는 항생제 부작용으로 생긴 독성 물질이 면역 체계를 교란시켜 피부가 괴사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입니다. 네. 제가 최대한으로 링크만 소리만 네네. 제가 요거 따로 그 감기약에 그 스티븐 존슨 증후군이라고 이게 항생제 부작용이거든요. 잠시만요. 그래서 이런 이게 부작용이 사실 누구 특정한테 생기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운이 나빠서 생기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부작용이기 때문에 예 사례가 있으시네요.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감기약을 먹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리가 안 들려요? 제 말소리 안 들리나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이 뉴트리라이트 정보가 없을 때는 약에 굉장히 의존했었고, 그런데 선한 영향력을 주신 리더님께서 자기 아이가 이렇게 스티브 존슨 증후군을 알았고 이렇게 감기약을 함부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 리더님 아이들도 충분히 면역력을 올릴 수 있다고 열이 날 때는 이렇게 먹여보세요. 저렇게 먹여보세요. 이렇게 조력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은 굉장히 면역력이 강한 아이로 키우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또 한 번 더 안내해 드릴게요. 면역력을 올리려면 그 외부 유해 환경에 취약한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려면 스스로 병균을 저항할 수 있는 그런 면역력을 길러주는 게 아주 중요해요. 계속되는 바이러스의 위험, 환절기의 큰 일교차, 그리고 스트레스 등등 아이들의 면역력을 위협받는 환경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에 비해 면역 체계가 불안정해서 외부 환경과 병원균에 대한 방어력이 조금 낮거나 조금만 방심해도 쉽게 노출이 되기 쉽다는 거죠. 따라서 병에 걸리지 않게 하거나
감염이 되더라도 빨리 이겨내게, 건강하게 이겨내게 하기 위해서는 이 면역력을 키워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유해 내부 환경과 맞서는 인체 방어 시스템, 이게 바로 면역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요즘 되게 핫해가지고 챗 GPT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면역력이 뭐냐, 어린이 면역은 뭐냐, 그리고 면역이 형성되는 시기는 언제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이렇게 데이터를 자료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리더님들도 저는 신기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챗 GPT한테 한번 다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이 면역 체계는 출생 후에 점차 발달하며 다음과 같은 주요 시기에 발생합니다. 태어난 직후 또는 생후 6개월, 그리고 6개월에서 2세까지, 그리고 2세 이상. 요거는 이렇게 참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성장기 면역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면역은 크게 태어나서부터 생기는 선천 면역과,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잘 케어하면서 생기는 이 후천 면역으로 나뉘는데, 이 후천 면역이 커가는 시기에, 형성되는 시기에 우리 아이들의 성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골든타임, 그것을 지켜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 요런 자료가 나와서 좀 공유해 드릴게요. 스스로 몸을 보호하는 능력이 튼튼한 사람은 면역이 높다고, 스스로 몸을 튼튼하게 보호하는 능력이 낮다는 사람이 면역이 낮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그럼 이 바이러스가 들어오기 전에 방어를 해주는 우리 몸의 시스템이, 첫 번째 방어는 피부, 털, 점액 등으로 바이러스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번 걸르고요. 2차 방어는 선천적 면역 체계, 즉 호구성 백혈구와 대식세포들이 병균을 잡아먹어서 면역을 튼튼하게 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3차 방어가 후천성 면역 체계, T림프구, B림프구, NK세포 등 면역세포 물질들로 인해서 감염세포 등 암세포가 사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차 방어인 피부, 털, 점액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2차 방어인 선천적 면역체계도 튼튼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후천적 면역체계 또한 우리가 잘 챙겨줘야 하는 그런 면역이 되는 거죠. 지금 면역이 약해지면 우리 아이들이 이런 질병을 갖게 됩니다. 미취학 아동은 아토피 감기, 장염, 수족구 등 돌림성 바이러스에 취약하고요. 그리고 공부하는 초중고 아이들은 비염, 천식, 감기, 아토피, 변비, 설사, 식욕부진, 축농증으로 인한 집중력과 기억력이 저하가 될 수 있고, 이런 상태에서 성장을 했을 경우는 고혈압과 만성당뇨, 그리고 여러 가지 만성 질환에 취약해서 병원 가는 횟수나 의자는 횟수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생애 초반 15년의 그 영양, 생활 습관 등이 평생의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장기간에 걸친 결과 대규모 향후적 연구에 따르면 이 재퇴기간 및 생애 첫 2년은 평소에 평생의 건강을 좌우할 만큼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강과 질병의 발달 과정상 이 시기에 면역과 소화기관, 두뇌 건강 및 성장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데요. 거기에 따른 필요한 이런 영양소들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연간 평균 성장 속도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태어나서 12개월은 폭풍 성장 시기, 그리고 13개월에서 24개월까지, 그리고 25개월에서 36개월까지, 그 이후에 급성장 시기를 거치는 또 시기, 이렇게 내 아이의 연령에 따른 성장 속도를 한번 체크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잠깐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요즘 채소와 우리 아이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자, 그건 바로 체격은 커졌는데 체력은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채소들도 크기는 커졌는데 실제 영양소는 예전에 비해서 절반으로 줄어든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가족 속 건강까지 챙기려면 원료 속부터 비교하고 꼼꼼하게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영양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어린이 건강 문제가 지금 아까도 채팅방에 영양결핍이라고 해 주셨는데 맞아요. 영양결핍과 비만이 영양결핍은 최근 5년 동안 181%나 증가했고 비만은 263%나 증가했대요. 그 원인은 정크푸드,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식품들도 있고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더 배달 음식이 증가했고요. 우리 배민 굉장히 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배달 음식이 증가, 그리고 과일과 채소의 섭취량은 매해 감소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 10명 중 8명이 과일 및 채소 섭취가 굉장히 부족하대요. 그래서 고학년으로 갈수록 나빠지는 식습관, 아침에 결식률이나 패스트푸드 섭취율, 라면 굉장히 좋아하죠, 아이들이. 우유, 유제품 섭취율, 채소 섭취율은 계속 감소하고. 그러면 우리 여기 계신 리더님들은 이렇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2대 3대 5의 비율로 매끼 아침, 점심, 저녁 챙겨주고 계시죠? 저도 처음에 이런 정보를 받았을 때 사실 저는 요리를 직장맘이었기 때문에 요리를 잘할 수 없는 상태여서 핑계 같지만 매번 친정어머니 도움을 받거나 또는 음식점을 배달 음식 시키거나 또는 그 반찬 가게 굉장히 많이 이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24점 반상을 매일매일 그렇게 차려주는 것도 사실 자신이 없었고 이렇게 5가지 야채, 과일을 내 아이 얼굴 크기의 5접시를 유기농으로 제공하기가 너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뉴트리라이트에 키즈 플러스 세트, 뉴트리라이트 틴즈 플러스 세트, 그래서 삼킬 수 있는 친구들 그리고 삼킬 수 없는 친구들 이렇게 나눠서 제품이 나눠져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단백질은 성장이 필요한 필수 영양소고 뼈, 근육, 혈액 등의 주요 구성 성분으로 성장기에 단백질이 부족하면 성장이 제한되고 성장의 원료도 성장 호르몬이 원료는 아미노산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공이 돼야 성장도 하지만 아프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단백질, 프로틴 하면 운동이나 하는 사람들이 먹는데 아이들을 먹인다고 이런 정말 무지했던 엄마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속에서 단백질의 정보를 받고 저는 현재까지도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한 걸 알고 프로틴의 어원이 모든 영양소의 왕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이 부족하면 내가 아무리 영양을 넣어도 담는 그릇이 작기 때문에 못 담아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무기질은 비타민 A는 세포 성장, 비타민 B는 성장 촉진, 비타민 D는 뼈 바르기에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비타민 B9이 엽산이 부족하면 성장 부진이 온답니다. 그리고 오메가3는 성장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내하수체를 자극해 주고요. 칼슘과 무기질은 키 크는 데 관련 있는 등뼈, 다리뼈 형성하는 주 성분이 칼슘과 마그네슘이에요. 그래서 칼슘이 뼈 조직에 흡수되기 위해서는 마그네슘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보시면 제일 좋고요. 그리고 5번째 유산균과 식이섬유는 성장을 위해서는 먼저 성장의 부정적인 독소를 제거하고 유해균들을 없애고 소화 흡수 기능을 좋아지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사실 뉴트리라이트의 정보 없을 때는 약처럼 보였기 때문에 이런 거 이렇게 많이 먹어도 돼? 이거 이래 많이 먹으면 뭐 부작용 없어요?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이 책으로 저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유기농법으로 이렇게 재배를 하고 그 원료의 영양소가 파괴가 안 되도록 과학적인 기술과 함께 이 페이지가 굉장히 저는 눈에 띄었거든요. 이렇게 분말화 시켜서 정말 먹기 좋게 약처럼 만들어낸 이게 약이냐?
라고 질문했을 때 이건 음식이죠. 그렇다면 내가 24점 반상을 못 차려줄 바에는 이거를 제공해야겠다라는 생각과 제가 자연드림에 가서 유기농 야채 과일을 사오는 그 비용보다 틴즈팩 한 팩 또는 뉴트리아트 키즈 그렇게 매일매일에 그렇게 제공하는 게 훨씬 싸게 치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좋은 물 마시기, 건강의 시작. 아이들의 건강은 이스프링으로 시작하세요. 다른 먹거리는 굉장히 신경 쓰면서 유기농 야채, 과일을 사서 막 조리를 하죠. 근데 정작 물은 대충 먹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물은 그냥 투명하니까 '다 그렇겠지. 다 똑같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는 이 중류수는 식물도 못 키운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성장에 필요한 정말 순수 좋은 물인지 꼼꼼하게 따져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 물에 대한 정보가 들어왔을 때 물을 바꾸고 나서 아이들이 물을 마시는 그 모습을 봤을 때는 너무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더 먹어, 더 먹어, 더 먹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전에 뭐 코 땡땡 걸 쓸 때는 굉장히 찝찝했거든요. 5 년이 넘어가서 제게 돼서 그냥 뭐 멤버로 쓰고 있는데 찝찝해서 '아 저거 먹어도 되나, 먹어도 되나.' 이런 생각으로 먹였던 엄마기 때문에 굉장히 안심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운동과 수면 부분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13년 대비 25분씩 매해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면도 한번 체크해 볼까요? 수면 시간도 평균 6시간 6분, 10년 대비 6분씩 매해 감소하고 굉장히 수면의 질과 수면 시간이 나빠지고 있죠. 그리고 한국 청소년들 운동 부족 세계 1 위래요. 이런 걸로는 세계 1 위를 안 하면 좋을 텐데 네 그래서 좀 비율로 보면 우리나라 아이들이 쪼끔 공부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지 세계 1 위로 좀 불명예를 받았네요. 그래서 이 영상도 '과연 우리는 충분히 자고 있을까?' 이렇게 수면의 중요함을 일깨워 주는 그 동영상이 있어서 제가 공유를 가져와 봤는데요. 중요한 건 자면서 아이들은 배운 걸 저장하고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네. 한 번씩 저희 원의 학부모님들이 4세 정도가 되면 낮잠을 잘 안 자려고 해요. 그래서 재우지 말아 주세요. 또는 밤에 밤잠을 일찍 안 자니까 "낮잠 재우지 말아 주세요." 하는 요청이 굉장히 심심찮게 매해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아이들이 오전에 11시에 두뇌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그때 배운 거를 낮잠 시간에 다 저장을 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낮잠을 안 자고 간 아이들이 저장도 안 될 뿐더러 집에 가서 일찍 자느냐 오히려 더 수면을 방해하더라고요. 그 피곤이. 충분히 휴식을 취해 주고 피곤을 풀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5-6 시에 완전히 이게 약간 안드로메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오히려 더 힘들어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수면도 굉장히 도와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은 그런 자료였어요. 그리고 우리 알파 세대 아이들이 첫 번째 특징이 그 인공지능 네이티브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이 스마트 기기에 되게 잘 다루죠. 저희 그 아이들도 제가 영화반을 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저희는 카메라로 사진을 막 찍는데 혹시라도 땅에 놓는 날에는 아이들이 와서 얼마나 이거를 잘 만지는지 정말 잘 다루더라고요.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이게 너무 익숙해서 뭐 AI 스피커인 알렉사, 구글, 시리랑 교감을 하고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18개월 때 처음 뱉은 말이 엄마 아빠가 아니고 알렉사 뭐 시리 뭐 외국에서는 그렇대요. 그렇듯 우리 세대랑은 정말 다른 시대를 살아가는데 좀 이 부분이 좀 걱정되지 않으세요? 저는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이 각자의 스마트 기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활용하면서 수업을 해요. 그리고 저희 아이는 AI 스터디라고 따로 패드로 공부하는 학원을 가지 않고 하고 있는데 이 스마트 기기 노출 시간이 조금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요 영상을 하나 또 준비했는데
스티브 잡스 아이패드가 굉장히 혁신적인 기기잖아요. 저도 지금 아이패드를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는데 스티브 잡스 본인의 자녀들에게는 스마트폰을 금지시켰대요. 그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건 따로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많은 자료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휴대폰이나 태블릿기가 없는 친구들이 없죠. 그리고 알파 세대인 우리 자녀들은 이 부분은 굉장히 활용도는 높지만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으로는 수면 장애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자기 조절 능력을 상실시킬 수도 있대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것도 공유가 안 되네요. 더 나아가서 이 시각적인 부분이 이 후두엽 기능만 활발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희 아이들은 전두엽 부분도 활발하게 발달을 시켜줘야 되는데 계속 그 부분은 건드리지 못하니까 이제 나빠지고 시각적인 부분만 계속 발달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하버드 의대 존 레이티 교수님이 이 미국 네이퍼빌 고등학생들을 연구해 보니 영교시 운동이 들어가 있대요. 근데 현재 저희 아이들의 수업 과정을 보면 영교시 운동, 1교시 운동은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읽기나 수학 능력이 현저히 운동을 한 친구와 영교시 때 한 친구와 안 한 친구가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산소 운동을 아침에 라이드를 타고 가면 전전두엽에 자극이 되면서 뇌세포 강화 네트워크도 시킬 수 있는 바로 스마트 바이크. 네. 저희 아이는 굉장히 새벽형 인간 아이예요. 6시에 일어나서 되게 뭐가 하고 싶은 게 많은지. 그런데 제가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이 맥모 라이드 나오기 전에 "그러면 네가 뭐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라이드 30분 타고 해."라고 조건을 걸었어요. 그러면 그걸 못 하게 되니까 아이가 타고 가요. 그리고 아침에 틴즈팩을 딱 먹고 가요. 거기 안에 BDHA가 우리가 아이들을 깨워서 학교를 보낼 때는 몸만 깨워 보낸답니다. 근데 BDHA를 같이 먹고 보내면 두뇌까지 깨워서 보내서 학교 수업에 굉장히 집중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저희 아이 학원을 안 가거든요. 4학년인데 아침에 라이드 타고 틴즈팩 먹고 그리고 그 쉐이크, 바디키 쉐이크로 아침 대용으로 제가 주는 식사보다는 골고루 다 잘 돼 있을 것 같아서 쉐이크를 딱 먹으면 "엄마 배불러." 이러고 아침 안 먹거든요. 그게 아침 대용이죠. 그렇게 학교를 가는데 아이들끼리 반에서 서로 편지를 주고받는 거를 제가 봤는데 거기에 "누구누구야 너는 공부를 잘하고 나한테 모르는 걸 잘 가르쳐 주고." 이런 식으로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서 굉장히 놀랐고 '혹시 이런 영향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네 경험 공유를 해 드립니다. 지금 아메이 제품 프로모션 25센트 라이드, 맥모 라이드 팩 증정 행사가 현재 6월 30일 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이 팩이 한 400,000 원대 정도의 혜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굉장히 좋은 혜택으로 이렇게 저희 아이는 쭈니 화이팅이라는 아이디로 이렇게 아침마다 이것도 동영상이었는데 이렇게 열심히 매일매일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면을 방해하는 요인이 저희 아이는 굉장히 심한 비염이었고 또 이제 축농증이 있어서 밤마다 잠을 못 자고 4살 때 제 기억에는 4살 때 굉장히 매일매일 울면서 일어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직장맘인데 아이가 너무 안 자고 우니까 처음에는 "왜 안 자?" 뭐 자장가도 불러 주고 책도 읽어 주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썼지만 나중에는 저도 그때는 둘째 임신하고 있어서 호르몬의 변화 때문인지 아이를 붙잡고 너 자지 마." 되게 이렇게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렇게 약간 제가 어떻게 됐는지.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비염의 이 공기청정기가 비염을 일으키는 요인들이 있잖아요. 그 트리거를 전 항목 다 굉장히 많은 항목으로 제거한다는 정보를 듣고 '그러면 이게 도움이 될까?' 하면서 공기청정기를
방 안에 들렸는데 그때부터 현재까지 굉장히 꿀잠을 자고요. 푹 자고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입을 벌리고 잤었거든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코가 막혔으니까 당연히 입으로 호흡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입으로 호흡하면 얼굴형도 틀어지고 구강도 틀어지고 얼굴 길어진다고. 그래서 입 벌리는 습관도 지금은 제가 이렇게 관찰하면 다 입을 다물고 자거든요. 예전에는 막 그 가습기도 계속 틀고 굉장한 그 잠을 잘 재우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현재는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공기청정기만 바꿔서도 굉장히 꿀잠을 자는 걸 경험하고 주변에 경험 공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제가 처음에 아메이 제품을 접한 건 뉴트리라이트였거든요. 저희 아이들이 너무 아파서. 그런데 하나하나 일일이 챙겨 먹이기가 너무 바쁜 엄마라 귀찮아 가지고 이 제품들을 같이 믹스해서 주스처럼 만들어서 아침에 제공하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니까 지금 그때 당시 3살 5 살이었던 친구들이 지금 그때는 병원을 매달 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병원을 아예 끊었어요. 갈 일이 없어요. 열이 안 나요. 저희 아이가 편도가 너무 심하게 부어 있어서 병원에 가면 "이 친구 편도 큰 거 아시죠? 나중에 수술해야 됩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항상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면역을 높여 주고 이 아이들이 열이 나는 횟수가 점차 줄더니 지금은 정말 병원 가는 빠이빠이한 친구들이 됐죠. 그리고 아플 때는 사실 잘 안 먹으려고 하니까 어머님들이 굉장히 속상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 바디키가 너무 맛있게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침 식사 대용으로 주는데 바디키 한번 먹여 보세요. 하루에 필요한 그 영양소가 골고루 필수 비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다 들어 있는데 흡수율이 높아요. 그래서 한 포가 조금 양이 많으면 뭐 이렇게 나눠서 제공해도 되고 진짜 안 먹는다면 아이스크림으로 만들어도 정말 맛있거든요. 그리고 감기, 코피 자주 나는 아이들 굉장히 고민이시죠. 저도 코피가 자주 났던 적이 있어서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였는데 비염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병원에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코 안이 그 콧구멍이 좁아진대요. 근데 그런 트리거들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생각이 들고 면역이 떨어지면 비염은 또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면역을 키우는 게 중요하고 이때 항생제를 넣기보다는 이 종합 비타민, 미네랄 함께 있는 뉴트리키즈 비타민 무기질과 비타민 C는 면역을 키워주고요. 그리고 혈관벽을 탄탄하게 해줘서 코피가 자주 나는 친구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데일리 비타민 저는 데일리 비타민도 굉장히 잘 이용하는데 수시로 아이들 입속에 그 뽀로로 비타민 넣어주지 마시고 이 데일리 비타민으로 대체해 보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굉장히 튼튼해지고 그리고 프로틴 베리도 함께 그리고 이뮤니티 플러스에는 아연이 함께 첨가가 돼 있어서 장 건강, 정상적인 면역 기능, 세포 보호까지 우리 아이 보호막 3중 보호막 기능을 하거든요. 그리고 비염령증에는 못 삼키는 친구들은 오메가3를 제공한다든지 굉장히 맛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세몬 오메가를 이렇게 가위로 끝만 따든지 아니면 바늘로 찔러서 한 입에 쭉 짜줘요. 굉장히 비릴 것 같지만 아이들은 참치맛 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비염 등 폐렴 등 중이염 등 다 염증이잖아요. 그럴 때 좀 위험한 감기약을 항생제를 먹기보다는 이렇게 대체하면 건강하게 케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심한 비염 있죠, 친구들이. 저희 아이는 좀 더 많이 심한 비염이라서 저는 엘로케어와 카로틴 플러스와 유산균하고 비타민 무기질, 프로틴 요렇게 세트 구성을 해서 삼킬 수 있는 친구들은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서 엘로케어도 333, 카로틴 플러스도 333, 유산균도 아침, 점심, 저녁으로 1:1:1로 먹여보라고 하거든요. 근데 점심시간은 사실 못 만나잖아요, 아이들을. 그러면 점심의 비율을 아침으로 옮기든 저녁으로 옮기든 이렇게 나눠서 못 삼키는 친구들은 엘로케어는 갈아 가지고
뭐 요구르트 처음에 못 먹어내니까 사실 먹기만 하면 가장 좋은데 못 먹어서 문제거든요. 그래서 소량으로 시작하라고 합니다. 소량으로 시작해서 점점 습관을 잡고 그리고 정량, 조금 메가 이렇게 하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카로틴 플러스는 삼킬 수 있는 친구들은 굉장히 쉽지만 못 삼키는 친구들은 씹어서 저희 7살 아이 둘째도 지금은 씹어서 이렇게 껍데기만 뱉는 그렇게 한 3개월 정도 집중 치료하니까 케어하니까 지금은 "얘가 언제 비염이 있었어?" 할 정도로 비염 증상이 이런 환절기에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두드러기가 이유 없는 두드러기가 났을 때 특별한 음식이나 상한 음식을 먹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올라올 때는 이스트비와 데일리 추어블로 안전하게 케어할 수 있고요. 그럼 금방 스테로이드 이제 쓰는 것보다 금방 안전하게 깔아앉거든요. 그리고 변비에는 어릴 때부터 장을 튼튼하게 저는 두 아이 둘 다 제왕절개로 낳았던지라 아마 면역이 바닥이었던 것 같은데 아이들 이렇게 유산균으로 또는 식이섬유로 케어를 해 주면 저희 아들도 관장을 할 정도로 굉장한 변비였는데 이 유산균으로 정말 앉아서 못 넣었어요. 너무 이게 딱딱하고 아프다 보니까. 그래서 서서 누고 막 안 눌려 하고 이랬었는데 이 제품들을 굉장히 도움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주변에 또 있더라고요, 그 변비 친구들이. 그럼 제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드니까 왜냐면 제가 관장하는 거를 경험을 했을 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친구도 좋아지고 또 그게 전달이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짜증이 많고 산만한 아이는 칼슘은 천연 신경 안정제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보육 환경에 있을 때 해마다 좀 산만하거나 쪼금 짜증이 많거나 하는 친구들이 해마다 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저 친구는 칼슘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생선 안 먹고 과일이나 야채 섭취가 부족한 아이들은 신경질적이거나 산만해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사탕이나 당분을 줄이고 이 칼슘을 섭취를 늘려 보세요. 확실히 좀 잠잠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둘째가 자꾸 이게 스마트 기기를 자주 보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깜빡깜빡하는 부분이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난시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데 안경을 끼기는 싫고 어떤 약을 먹기에 또는 시술을 하기에는 너무 무서워서 제가 이 하트 젤리와 카로틴 플러스와 BDHA를 조금 더 메가로 조금 더 먹이는 거를 한 3 개월 하고 있는데 확실히 이 깜빡깜빡하는 횟수도 줄어들고 이 시력이 다시 돌아오는 걸 느꼈거든요. 깜빡하는 이유가 이게 난시 아이들은 멀리 있는 게 이게 조리개를 다시 이렇게 리셋 시키는 거래요, 깜빡하면서. 근데 확실히 그 부분이 좋아져서 약을 먹지 않아도 정말 반의사가 된 듯한 기분이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4 학년인데 항상 이게 성장기라서 저는 발목을 잘 접질른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접질러 오니까 제가 병원을 갔거든요. 그러니까 발목 밑에 점같이 뼈가 하나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를 악세사리뼈라고 하는데 그냥 이제 이렇게 검사를 하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 사람들 대부분 몸에 가지고 있대요. 근데 이 아이는 복숭아뼈 밑에 자리를 하고 있어서 넘어지거나 뛰면 남들보다 아픔이 2배, 3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의원에 그 정형외과 가니까 이렇게 근종개선 치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정말 좋은 기기 있잖아요. 이거를 한 연달아 5번 하거든요. 그러면 부목을 댔던 아이가 그다음 날은 그냥 쌩쌩이 다니고 이제는 그냥 네 해요. 본인이 그냥 "엄마 엘사벳 줘." 이렇게 해서 연달아 5번 하고 자고 좋아지고. 네. 그래서 제가 되게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저의 공유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일단은 PPT가 원활하게 공유가 안 돼서 너무 죄송스럽고요. 황금보다 중요한 우리 아이들이 금쪽 같은 중요한 우리 아이들 질병에 대응할 수 있게 강력한 면역력을 매일매일 키워주는 이 생활 습관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강의는 여기까지였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